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로 이루어진 축구 토토 승무패 2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업로드를 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정리본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의 경우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앞에 많은 말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8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6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멤버십 가족 등급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헤타페 대 세비야. 자, 우선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적게 가져가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롱볼 패스의 플레이를 하면서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고, 세비야는 적절히 롱볼과 쇼패스를 활용을 하면서 크로스 횟수가 라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죠. 일단 양 팀 모두 크로스를 잘 활용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세비야의 경우는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득점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데, 반대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타페의 경우는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수 보르아 마유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수 후안밀 라타사 선수가 출전을 할 텐데, 이 선수의 키가 192cm이기 때문에 제공권에 대한 이점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후안밀 라타사 선수 말고도 지난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산티아고 선수도 192cm, 그리고 막시모비치 선수도 189cm로 장신의 공격 자원들이 많은데, 세비야의 수비 자원 중에 가장 키가 큰 선수가 로익 바데 선수인데 현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어서 주전 수비 자원인 헤수스 나바스 선수의 결장도 아쉬운데, 장신의 수비수 로익 바데 선수까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헤타페의 제공권과 대갈박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비야 역시 로익 바데 선수가 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엔네시리라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헤타페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에버튼. 자, 양 팀 모두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팀들이고 역습이 장점이기 때문에 맞붙었을 때 오히려 점유율을 더 낮게 가져가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경기 당일날 어느 팀이 점유율을 더 낮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홈에서만큼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3승 1무로 패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에버튼의 경우가 제공권 경합 승률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득점이 아스날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단통 승리만으로 선택하기에는 코너킥 상황에서의 에버튼의 뜬금포 세트피스 득점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고 카운터 어택이 좋고 공격 자원들인 세멘요, 솔랑케 같은 선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에버턴에 비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머스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이 셰필드, 번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득점을 더럽게 못하는 득점 고자 3인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에버턴이 승리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뜬금포 세트피스 득점에 대한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승무 투픽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홈팀인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노팅엄 대 크리스탈.
자, 노팅엄의 경우는 카운터 어택 득점이 웨스트햄과 동일하게 8개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죠. 그만큼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빠른 역습을 통한 공격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트피스 수비에 약한 노팅엄인데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노팅엄의 약점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약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노팅엄의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카운터 어택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카운터 어택 수비에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노팅엄이 이런 부분을 잘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주전 골키퍼인 샘 존스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마크 게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공격 자원인 올리세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노팅엄의 경우는 홈에서는 득점은 올라가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의 이변까지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다만 글라스너 감독으로 교체 이후에 A매치 기간 동안 글라스너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준비를 했을지는 모른다라는 점과, 노팅엄이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은 없지만 무승부의 빈도수가 많았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팅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셰필드 대 풀럼. 자, 셰필드의 경우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인데, 이게 전술적으로 뭔가 역습에 특화가 되어 있다거나 세트피스에 특화가 되어 있다거나 롱볼을 활용한 제공권에 특화가 되어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축구를 졸라 못해서 점유율이 어쩔 수 없이 낮은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는 꼴찌, 실점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죠. 반면에 풀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부상 아웃으로 무니즈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원정에서의 공격력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무니즈 선수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죠. 또한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가 이제 아무도 없는 풀럼입니다. 라울 히메네즈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풀럼은 주전 자원의 이탈이 아무도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도 많다라는 점에서 풀럼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 셰필드인데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 패턴적인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셰필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토트넘 대 루턴타운. 자, 이 경기는 딱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경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토트넘의 승리를 선택하셨을 테고, 저 역시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지난 루턴타운과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루턴타운 원정을 가서 비수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를 안고도 0대1로 승리를 했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 경기 토트넘의 홈에서 토트넘이 개두드려 팰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죠. 또한 개두들겨 팰 거라는 뒷받침을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루턴타운의 경우는 롱볼을 활용하면서 제공권을 활용한 득점이나 세트피스 득점을 자주 노리는 팀인데, 193cm 장신 공격수 아데바요 선수가 부상으로 없기 때문에 191cm의 드라구신 선수가 있는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루턴타운의 주전 공격 자원인 오그베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수비 자원들이죠. 테덴 맹기 선수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아마리벨 선수 부상, 가브리엘 오쇼 선수 부상, 주장이었던 톰 로키어 선수는 심장 문제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패턴적인 측면, 역시 루턴타운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2연속 무승부는 없다 패턴까지 추가해 본다면 이 경기는 홈팀 토트넘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대하면서 경기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자,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8득점에 8실점을 기록 중으로 특히나 실점적인 부분에서 원정보다 3분의 1로 실점이 홈에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팀 마요르카의 경우는 원정에서 실점이 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득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렌시아의 승무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발렌시아가 홈에서
빌바오도 잡아냈고 판정 논란이 있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확실히 홈발을 받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발렌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언급을 드리는 디에고 로페즈 선수 이 선수가 지난 마요르카와의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홈에서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요르카의 경우는 에이스 대갈박 자원인 무리키 선수가 컵 경기 포함 6경기 동안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카운터 어택을 활용한 득점이 라리가에서 카디스와 함께 유일하게 한 골도 없는 팀이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무리키 맞박도 안 터지는데 카운터 어택도 안 된다. 공격 자원들의 최근 골이 없는 마요르카죠. 그리고 마요르카의 강점인 세트피스 공격은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수비에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마요르카가 승리하는 이변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렌시아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홈팀 발렌시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브랜트포드 대 맨유. 야, 이 경기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와 4대가 안 맞는 맹구 새끼들의 경기인데 일단 저는 홈팀 브랜트퍼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트퍼가 공중볼 경합 승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맹구의 경우에는 16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분명히 점유율은 맹구가 가져갈 텐데 브랜트퍼의 경우는 원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맹구가 점유율을 가지고 볼 돌리다가 뺏기면서 롱패스 한 방에 맹구의 뒷공간이 개털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뭔가 완비사카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하면서 태클만 이빠이 하다가 퇴장이 나오는 상상, 그리고 오나나 골키퍼가 실수하는 상상, 안토니 선수가 측면에서 혼자 연병 떨다가 백패스만 주구장창하는 상상. 자꾸 맨유의 이 비용신짓 하는 것만 자꾸 상상을 했네요. 맨유 팬들이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브랜드퍼의 주전 수비 자원인 에단 핀록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점,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가 12월 이후에 부상에서 첫 복귀를 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퍼의 원래 주전 공격 자원들인 요한의 위사, 은베우모, 이반토니 선수가 모두 출격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브랜드퍼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물론 맨유는 최근 안토니 선수가 드디어 리버풀과의 FA컵 경기에서 득점도 기록을 했고 최근 코비 마이누 선수의 중원에서의 미친 활동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맨유의 승은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브랜드퍼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시티 대 아스날. 자,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1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아스날이 최근 맞대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아스날 홈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했지만 그때 당시 맨시티의 로드리 선수 출전하지 않았고 잭그릴리시 선수도 출전하지 않았고 가장 큰 건 역시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던 기간이었는데 현재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벨기에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했었고 A매치 기간 동안 충분히 경미한 부상 정도는 회복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데브라이너, 필립 포덴, 홀란드, 잭그릴리시, 로드리 선수가 모두 선발 출전한다면 충분히 홈에서 아스날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맨시티가 홈에서는 5승으로 전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아스날의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8연승 행진은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맨시티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다들 업무하시느라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